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진행은 방송인 김재동 씨입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여론택배 시간입니다. 그 여론조사 보시고 한 번씩 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저 누구한테 물은 거야? 누구한테 물었어 도대체? 또는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이 나오면 잘했네. 네, 그죠? 그렇게 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강윤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여론 듣는 일 쉬운 일 아닌데, 바로 좀, 그 이강윤 소장님은 오늘 처음이시죠? 네, 이강윤 소장님.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걸지는 않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재동 앵커께서 저 여론조사 결과 누구한테 물은 거야? 네. 이 말씀 참 뼈 아팠습니다. 네. 그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적어지도록, 물론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이 줄어들도록 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배 소장 등을 포함해서 여론조사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과 힘을 좀 더 합치고 정확성도 높이는데 끌어들이세요. 더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출마하십니까? 아니 대선 출마한 줄 알았어요. 네, 배종찬 연구소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최대한 잘하겠다. 그리고 스카이 콩콩이 아닌 배추도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스카이 콩콩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 나오셨으니까 먼저 물어볼까요? 워낙에 여론조사가 요거 뒤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뼈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여쭤보고요. 이강윤 소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먼저 여론특배 시작할 건데요. 이번 주에도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결과가 이재명 37, 윤석열 44.1, 심상정 3.8, 안철수 4.0, 김동연 1.1. 머니투데이 의뢰로 한국갤럽이 진행한 여론조사는요. 이재명 37.1, 윤석열 38.4, 심상정 3.0, 안철수 5.5, 김동연 1.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리면 고질해야 되는 게 20일 두 조사 모두 22일, 23일 실시된 조사입니다. 22일, 23일 조사치든 역시 전문가분들이 나오시니까 좋네요. 안 그랬으면 또 심의위원회 제가 끌려갈 뻔했는데. 이 소장님이 몸담고 있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는 소개 안 했는데요. 뒤에 따로 얘기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 이런 결과 나타난 요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조금 다릅니다, 이게. 네, 저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자신이 평가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별 분류, 그거를 우선 첫째 봅니다. 이를테면 다음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런 것도 물론 묻지만 기본적으로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보수다. 난 중도다. 저는 진보 쪽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비율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의 큰 얼개랄까? 그런 것들이 실은 아주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됩니다. 보수라고 답하시는 분들의 응답률이 높으면 당연히 보수 쪽 견해가 많이 잡힙니다. 그러면 보수 쪽에 서 계시지 않은 분들은 아까 우리 김 앵커가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누구한테 물은 거야? 왜 내 생각과는 이렇게 달라? 내 주변에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왜 저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고 나오는 거지? 저거 잘못됐네 라고들 반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 미리 보수는 몇 %쯤, 진보 몇 % 이렇게 정해놓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해놓는다고 하면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군요. 네, 미리 쿼터를 배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보수 성향을 가진 분이 몇 %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실은 다만 추정을 할 따름이죠. 그런데 보수나 진보 응답자들이 어떨 땐 많고 어떨 땐 좀 적기도 합니다. 이유는 어느 그룹에서 무언가 현 상황에 대해서 발언 욕구가 클 때
난 뭔가 얘기를 하고 싶고 내 의견을 표출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다음 날 신문에도 보도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론조사가 사실 굉장히 귀찮습니다. 7, 8분 동안 전화 들고 있어야 되고 대답해야 되고 또는 버튼을 눌러야 되고 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도 일부 다 밝히죠. 그래야 재산, 뭐 학력 네. 등등.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수 성향 사람들이 많이 응답한다는 얘기는 보수 그룹 쪽에서 말하고 싶은 욕구가 진보 그룹보다 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그것 또한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길다 싶으면 끊으셔도 돼요. 예, 끊고 싶었는데 눈이 딱 부딪히니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 금방 또 꼬리는 내리시는 스타일이시네요, 보니까. 지금 질문 드렸는데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요. 질문에 보니까. 대한 답은 제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컨벤션 효과죠. 윤벤션이라고 해서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이제 높으니까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네. 이른바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로 김재동 앵커께서도 경상도시잖아요. 김재성 씨라고 했어요. 제가 앵커 시험을 친 적이 없어서. 아니 뭐 치시면 되죠. 네, 경상도죠. 숙이다가 수구리잖아요. 수구리라. 예. 근데 수구리가 이제 후구리. 대선은 선거는 후구리입니다. 후보. 그다음에 구도. 리 이슈거든요. 근데 이 구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면 뭐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이 정권 교체 여론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도 자체가 그렇죠.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데 이재명이 민주당이다. 이건 이제 이슈도 특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특검을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동분서주에서 지금 계속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여론을 얻고 어부바 지지율이 높았지만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 선대위 선거 같은 갈등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은 이슈가 대장동 쪽에 모아져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분산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의 대결, 이재명 대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로 좁혀지면서 국면이 전환되면서 지지율 격차가 좁아진 걸로 풀이됩니다. 구도에서 인물로 지금 바뀌어가고 그렇죠. 있다. 그렇습니다. 물론 잘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구도에 맞춰져 있던 것이 인물로 조금 맞춰지고 있는. 수구리가 아니라 후구리. 네. 제가 잘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밀어주세요. 후구리. 제가 민다고 뭐 어쨌든 귀에 들어오긴 합니다. 네. 들으면서 아마 또 이강윤 소장님, 이강윤 소장님도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 문제를 바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말씀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문제 여론조사인데요. 이번 주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서 바로 이 소장님이 지금 계신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인데요. 요거 배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TBS의 의뢰를 받아서 이강윤 소장이 대표로 있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지난 19일 2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39.5%, 윤석열 40%, 심상정 4.5%, 안철수 4%로 윤석열 후보가 0.5%포인트 앞서는 결과 말 그대로 깻잎 한 장 차이. 네. 그렇죠. 이 머리카락 한 올 차이. 그래서 이때 이거 맞아? 스카이 콩콩 아니야? 이런 비판에 직면했던 바로 그 여론조사입니다. 네, 정말 깻잎 한 장 차이. 사실 우리 깻잎 양념 바를 때도 서너 장씩 바르거든요. 한 장은 발라내기 힘들어가지고. 맛있죠. 맛있죠. 배율이나 이런 건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얘기하면 콩잎도 맛있고요. 콩잎은 주로 경상도에서만 먹어가지고 콩잎 맛있죠. 자, 근데 이게 하룻밤 사이에 스카이 콩콩처럼 뛰어오른 여론조사다. 이런 엉터리 혹세무민의 여론조사. 이런 표현을 쓴 의원이 있었고 관계자가 있었고요.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사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예측치나 생각을 벗어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난 스카이 콩콩이 무언가 말했더니 참 황당하더군요. 네. 혹세무민이다.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공인이라면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대단히 성숙하지 못한 자세다. 이를테면 5%포인트 차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고 7%포인트 정도면 혹세무민입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기준선의 차이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물론 한 주 사이에 지지율이 한 주일 사이에 변화가 워낙 네, 컸나 봐요. 컸습니다. 그러면 놀랄 수 있죠. 네. 그러면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이 조사의 표집은 잘 됐을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아까 보수와 진보의 응답자 분포를 조금 길다 싶지만 말씀드린 이유가 예. 공부 겸 이 말씀에 대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아하. 어떤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답변을 했나? 그럼 이번 회차 어느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라고 감안해서 볼 정도는 최소한 정치를 하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여론조사 결과를 자주 접하고 또 본인이 의뢰도 할 거니까 자기 그렇죠. 선거에. 그리고 실은 이분들은 잘 압니다. 이것도 그렇죠. 아마 당연히 언론에 뭐라고 한 줄 날 것을 기대하고 이런 자극적인 멘트를 하신 걸로 짐작은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공인이라면 그닥 성숙한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만 짧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당시에 보수 계열 응답자들이 그 전주에 비해서 약 3.4%포인트 줄었고요.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분들은 3.6%가 늘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7%포인트의 변동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컨벤션 효과라는 게 우유와 달라서 무슨 유통기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컨벤션 효과는 몇 퍼센트 오르고 며칠쯤 지나면 몇 퍼센트 빠진다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나 선거에 일찍이 많이 활용해온 미국의 그동안의 누계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컨벤션 효과는 한 열흘에서 길어야 2주일 정도 한 4~5%포인트 가더라. 윤석열 후보는 좀 그보다 높았고요. 네. 그게 좀 시기간이 지나니까 약 4~5%포인트 빠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응답자 비율과 컨벤션 효과 합치면 약 11~12%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상당히 반영된 거다. 다만 평소에 어감이나 느낌을 폭을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놀라시는 건 이해가 된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100분 토론이 되기 때문에 네네. 시간도 없고. 그래도 이렇게 한 주 사이의 지지율 추이 흐름 이 바뀐 걸로 봐야 됩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론조사도 완벽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가끔 이거 좀 뜬금없는데 하면 여론조사의 이 추세를 1~2주만 봐가지고 안 되고 3~4주를 보시라. 더 길게 보면 됩니다. 길게 보면 멀리 내다볼 수 있죠. 네, 지금 길게 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이, 그렇죠? 그럼요. 네, 이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후보 간의 추이. 윤석열 후보가 11월 5일 지금으로부터 20일 전이네요. 약 3주일 전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직후부터 한 최소한 2주일 동안 이재명 후보와 상당한 두 자릿수 격차 정도를 보여왔다는 게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 3~4일 동안 저희 조사를 포함해서 최근 3~4일 동안 매일 발표되고 있는 것들의 또 하나의 경향 또는 공통점은 두 후보 차이가 매우 줄어들고 있다. 어떤 것은 1~2%포인트 이내로 우리가 흔히 딱 붙었다고 말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불과 11월 초에 보였던 그 흐름과는 조금 변한다. 이것을 제비 한 마리라고 아직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한 2주 정도 지속된다면 두 후보가 이제 본격적인 시소 게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양 후보의 결집 진영, 양 진영의 결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짐작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비 한 마리라는 것은 박씨 정도로 보는 건데 박씨 정도인데 제비 한 마리 가지고 우리가 봄을 얘기하지는 않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흥부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 박씨 속에 뭐가 들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모르는 걸로도 저는 또 받아들이거든요. 대단한 상상력이십니다. 네. 그렇습니까? 스튜디오에 박씨는 없네요. 자, 이분 저 진짜 생방 아니었으면 쫓아내고 한 5분 정도 밖에 세웠을 건데 자 어떻습니까?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저 배선생님은? 똑같습니다. 뭐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른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질문 그러면 받고 싶은 질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런 선대위 구성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진짜로 영향 미칠까요? 미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지금 후보자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지율의 격차가 좁혀지는 것이거든요. 이번 대선은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후보가 어떤 태도와 행동을 하느냐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대위가 중요한 이유는 컨트롤 타워 필요하죠. 그리고 중도층 견인도 해야 됩니다. 왜? 자기 지지층 외에 중도 확장성이 필요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위기 국면이 분명히 앞으로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 조금 더 남지 100여일 가까이 지금 남아있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 위기가 나올 때 대응해 줄 수 있는 것도 사람 선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냐. 결국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세 가지거든요. 지세리, 지역, 세대, 이념. 그럼 지역을 보면 서울과 충청 지역은 아직까지 표심 결정이 완전히 안 됐거든요. 서울 충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세대는 20대 30대 MZ세대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50대도 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념인데 중도층과 무당층. 이렇게나 많은 유권자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선대위는 중요하죠. 어떻게 인선을 매듭짓느냐. 이걸 유권자들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선을 매듭짓느냐로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그게 두 개 다 포함되죠. 그게 두 개 다 포함된다. 그렇죠. 저는 알겠습니다. 한마디 보태고 싶은데요. 네. 아무개가 어느 진영에 합류했다. 누구를 어느 자리로 데리고 갔다 모신다. 이런 것들. 시민이나 유권자를 대단히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민심의 향방이나 진짜 소재와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리고 정치판에서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타성에 젖은 공급자 위주 시각이다.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아무개가 어디로 가고 흘러간 물방아가 물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 갖고 있고요. 네. 그분들이 대단한 카리스마나 민중 사이에 신망을 갖고 있거나 대중적 표 흡인력이 얼마나 있을지요. 글쎄요. 저는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뭐가 공정한가. 양극화 해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구 절벽책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해야 진짜 공정한 것을 구현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룰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질문을 몇 개 안 드렸는데도 워낙에 두 분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일단 배 소장님한테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거 두 가지 정도만. 두 가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두 가지도 아니고 뭐 한 가지. 한 가지. 네.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구리가 아니라 후구리. 결국 후보자로 가는데 구도가 중요합니다. 구도가 중요하다.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정권 후보자 교체냐. 국면으로 왔을 때 얼마나 정책 대결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정권 유지 여론을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면 윤 후보가 유리한 거고 정권 유지 여론이 높으면 이 후보가 유리한 것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결국 세대는 이런 것을 호소할 수 있는 세대는 M 여중입니다. 왜? 자기 지지층이 계속 지지할 테니까. M 여중은 MZ 세대 여성 중도층 이들을 어떻게 파고드느냐 핵심인 거죠. 알겠습니다. 후리가 이게 자꾸 미시기 나시는데 잘 외워지진 않는데 어쨌든 10번 쓰면 외워집니다. 저는 어차피 이번 주까지는 못 외우고요. 그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도가 불리할 때 인물이 탁월하다면 뒤집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인물이 안 좋아도 구도가 탁월하면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이야, 참 선거가 참 묘한 거네요. 구도가 좋지 않을 때 인물로 뒤집은 대표적인 선거를 저는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그 사례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구도가 좋지 않은 쪽에서는 인물을 띄우고 인물이 조금 약하다 싶은 쪽에서는 구도 유리함을 띄우고 그렇게 해서 선거 전략을 꾸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필요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네. 그렇게 설명하니까 지금 구도가 좋은 쪽에서는 인물을 보강하는 쪽으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인물의 메시지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구도가 좀 불리하다고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쪽에서는 인물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오늘 소원이 있는데 하나만 좀 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짧게 이성엽. 짧게 뭡니까? 이성엽 선수 한번 해주시면.
아 저요? 네네. 아 저요? 네. 지금 저보고 갑자기 성대모사를 안 되는 하는 거죠? 거죠? 아침에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첫날 방송하고 네. 들었다고 와서 아마 오늘도 듣고 있을 건데, 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팬이신가 봅니다. 예.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짧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선거판 전체를 이렇게 좀 이렇게 공급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유권자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권자가 공급자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여지껏은 정치하는 사람들, 플레이어들, 선수들이 그 사람들이 공급자였는데. 네, 그랬는데 그걸 바꾸지 않은 김 진행자께서 그렇죠. 가급적 질문을 이강윤 소장께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네. 저는 만약에 제가 계속 진행한다면, 네. 저는 이 둘 좋은데요, 이 두 분. 그렇게 싸웠는데도 시간은 정확히 또 맞추셔.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또 여론조사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을 때, 사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니까 두 분에게 또 좋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